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남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SE 2세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후건 달아오르고 있죠. 일단 프로세서 A13이 들어간 최고급 사양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데 55만원 밖에 안 한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가격으로 내놨어요. 이 A13이 어느 정도의 프로세서냐면은 갤럭시 S20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865 제품이 이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참고로 S20는 130만원이고 아이폰 SE2는 55만원이에요 아니, 우리 마진쿡이라는 성님이 우리 애플이 이렇게 싸게 내놓을 리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왜 애플은 이렇게 아이폰 SE2라는 생태계 교란종 같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연도별 스마트폰 출하량이에요. 보시면은 2015년도까지 좀 꾸준히 올라가다가 15년도부터 이렇게 정체되기 시작했죠. 이 주황색 그래프가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이렇게 정체되는 이유는 살만한 사람들 이미 다 샀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옛날처럼 1년, 2년 만에 바꾸지 않고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2015년도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샤오미, 오포, 화웨이, 일명 중국 3대 장애들, 핑핑이 친구들이 이렇게 점유율 쭉 치고 올라와요. 심지어 이제 애플을 거의 따라잡았죠. 삼성하고 애플의 비중은 쭉 줄어들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중저가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걸 보니까 팀쿡 형님이 이거 중저가 시장 괜찮은데? 스마트폰 사실 우리가 1등이고 우리 꿀단지잖아. 근데 중국 애들이 뺏어간 건 마음에 안 들어. 저 시장도 내가 가져와야겠어 해갖고 요 중저가 시장을 먹기 위해서 사실 2016년도에 마진쿡 형이 내놓은 게 아이폰 SE 1세대예요 근데 우리 기억에는 아이폰 SE 1세대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이폰 SE는 완전 개망한 폰이에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돼요. 완전 개망한 핸드폰이죠.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아니 이거 왜 망한 라인업을 또 내냐, 팀쿡 형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 나온 기사인데 당시에 아이폰 6랑 아이폰 SE랑 사양이 똑같았어요. 근데 아이폰 SE는 한 56만원 정도 하고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한 8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2~30만원만 더 주면은 아이폰 SE 말고 완전 프리미엄 폰이 아이폰 6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SE2를 보면은 SE2 세대 살 돈 55만원 정도 하는데, 세대 살 돈은 있어야 아이폰 11 프로를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폰 6랑 아이폰 SE랑 이거 고민하다가 조금 더 주고 아이폰 6 사지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이제는 조금 더가 아니라 아이폰 SE 세대 살 돈이 있어야 아이폰 11 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 X부터 완전 고급화 전략을 해서 가격이 오버 더 문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오버 더 문으로 가버린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애플이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어요. 대부분 어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중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중국이 아니죠. 왜냐면 요 그래프를 보면은 아이폰은 중국에서 이미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란푸 형이 나와가지고 야, 화웨이 거 쓰지마, 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진핑이 형이 빡쳐갖고 무역제재 같은 거 막 하고 하잖아요. 둘이 엄청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도란푸 형하고 진핑이 형하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애국 마케팅, 국뽕 마케팅으로 이미 화웨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시 우리나라 폰 삼성 거 써야 돼 하면은 중국에서 역시 우리나라 폰 화웨이 거 써야 돼, 이렇게 하면서 화웨이폰 점유율이 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절대 강자 애플이 이제 화웨이한테 점유율을 거의 따라잡혔어요. 조만간 역전이 되겠죠. 그래도 애플이 굉장히 친중 정책을 펴갖고 그 진핑이 형의 따뜻한 그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진쿡 형님은 도란푸 형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냥 대선 때도 힐러리 밀었거든요. 그런데 도란푸 성님은 이런 팀쿡 성님의 마음도 모르고 외국에다 공장 짓지 말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막 이러면서 계속 애플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사실은 밝지가 않아요. 아무리 중국 애들이 애플을 좋아하고 팀쿡 성님이 진핑이 형의 따뜻한 그거를 좋아해도 사실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화웨이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애플 점유율이 유지되는 것만 해도 애플은 선방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중저가 시장을 그대로 놓치냐? 마진쿡 성님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꿀단지를 애플은 예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가 차세대 꿀단지냐? 바로 인도죠. 14억 블루오션을 잡아라. 왜 인도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세계 스마트폰 성장률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인도 혼자 10%대를 가고 있어요. 미친듯이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면은 샤오미에서 1분기 3개월 동안 거의 스마트폰을 1000만 대씩 팔아서 뺏기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애플 점유율이 엄청 낮아요. 1, 2, 3, 4, 5위에도 못 들고 아더스에 들어가 있어요, 애플이. 아니,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인데. 아니, 그러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등인 애플을 인도 애들이 싫어하냐? 아니죠. 인도 애들은 애플을 엄청 좋아해요. 브랜드 선호 요 표를 보면은 삼성이 1등이고 애플이 2등이야. 그러니까 그냥 비싸서 못 산 거예요, 애플 제품을. 아, 이거 명품이고 갖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은 백은 샤넬 백인데 비싸갖고 시장에서 구제백 사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다가 왜 이제 와서 망한 SE 브랜드를 다시 꺼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이폰 SE 1세대가 출시할 때만 해도 샤오미, 오포 막 이런 화웨이 이런 애들 가성비가 미쳤었어요. 최신 AP를 탑재한 프리미엄 폰이 막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사이 엄청 쌌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심장 AP가 퀄컴에서 주로 만들거든요. 퀄컴에서 나온 스냅드래곤이 1등이고 2등, 3등은 뭐 엑시노트나 미디어텍 이런 데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스냅드래곤이 1등이긴 했는데 엑시노트나 뭐 다른 애들이 와갖고 비벼볼만은 했어요. 근데 5G가 등장을 하고 퀄컴이 거의 독주를 하기 시작해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요. 이렇게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니까 퀄컴이 뭘 하겠어요? 가격을 인상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갤럭시 S10이랑 갤럭시 S20랑 스냅드래곤 855에서 865로 넘어갈 때 단가 상승이 거의 20% 가까이 됐어요. AP만. 거기다 막 카메라도 많이 들어가고 막 별의별 것들이 추가되면서 기본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포나 비보, 화웨이도 옛날에는 막 특허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싸게만 팔아 제꼈는데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런 눈치도 봐야 되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단가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샤오미, 화웨이, 오포폰 되게 싸고 가성비 폰, 싸고 좋은 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이 스냅드래곤 865들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은 샤오미에서 나온 Mi10 프로 같은 경우에 82만원, 그리고 오포에서 나온 오포 파인드 X2 프로인가? 그거는 한 160만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저가 브랜드 폰들의 프리미엄 라인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폰이 원플러스라는 브랜드의 폰인데 원플러스 7 같은 경우에 가격이 85만원이죠. 사실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간 제품들 보면은 삼성 뭐 갤럭시 S20도 130만원씩 하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건데 그래도 비싸죠, 85만원이면. 그러니까 S1세대가 나왔을 때는 예전에 중국산 프리미엄들이 막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으면은 그때는 아이폰 SE가 걔네들보다 조금 더 비싼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SE2가 거의 똑같은 가격 55만원이 나왔죠. 근데 중국산 프리미엄 폰들 가격 지금 80만원 넘어가죠. 심지어 아이폰이 성능이 훨씬 좋아.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애플은 어떻게 이런 미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할까, 스마트폰을. 일단은 아이폰은 인도 시장을 먹으려고 예전부터 인도에다가 공장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협력사 공장들도 다 인도에 지으라고 해갖고 인도에 공장들이 많이 지었어요. 왜 인도에 지었냐? 관세가 들어가니까. 관세 아끼려고. 인도 시장이 최고 시장인데 앞으로 최고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인도에 팔 때는 관세를 아껴서 한 푼이라도 싸게 팔자. 그리고 옛날에 아이폰 8에서 재고 남았던 것들 다 갖고 와. 분해해갖고 아이폰 SE 2세대에 넣어버리자. 1세대랑 똑같은 전략이죠. 스냅드래곤 865 가격 올랐대. 우리는 우리가 제조하니까 그렇게 안 비싸니까 일단은 그냥 찍어내서 싸게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애플은 자기네가 직접 AP를 설계를 하거든요. 진정한 존버의 승리죠. 인도에서 존버하니까 이번에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리고 애플의 전략이 주요했던 게 사실 아이폰 X로 가면서 가격을 진짜 오버 더 문으로 올려버려요. 이게 미친놈들인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이폰이 가격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샤오미, 오포, 화웨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이만큼 올렸으니까 우리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올리니까 퀄컴 같은 애들이 니네 스마트폰 가격 많이 올렸더라. 그럼 나도 AP 가격 올릴게.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애플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인도 시장에. 과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플이 간절히 바라니까 온 우주가 지금 애플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잡스 형님 제발 인도 시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마진 북형이 기도를 하니까 온 우주가 나서 도와주죠. 어쨌든 뭐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아이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즈가 아이폰 6예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폰 6. 제 와이프도 얼마 전까지 이거를 쓰다가 최근에 바꿨어요, 핸드폰을. 아이폰 6가 2015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중순인가 말쯤에. 지금 이 15년도에서
한 17, 18년도까지 쓰던 사람들이 아이폰 6에서 A까지를 쓰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바꿀 시기가 됐어요. 아이폰 6에서 A까지의 특 다 이렇게 생겼어요. 버튼 달려있고 액정이 있고 크기만 조금씩 달라지고 뒷면 디자인만 조금씩 달라지고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 X부터는 아이폰 XS인데 전면에 버튼이 다 삭제되고 완전히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유저 경험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더럽게 비싸지고요. 그러니까 기존 아이폰 6부터 8을 쓰던 사람들은 아이폰 X나 XS로 바꾸기에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유저 경험도 바뀌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55만원짜리 아이폰 8의 바디를 가진 유저 경험이 똑같은 55만원짜리 폰이 나온다면 충분히 아이폰 6에서 A까지 쓰던 유저들은 쉽게 병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이폰 6가 굉장히 메가히트를 쳤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6, 7, 8을 쓰는 유저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애플에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메가히트 쳤던 제품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잡은 고기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의 무용론이 자꾸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SE는 요거 지문 인식이 있다. 굉장히 뒷걸음치다 소잡은 격이죠. 온 우주가 팀쿡 성님의 기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아이폰을 많이 파는데도 돈은 딴 데서 번다는 거죠. 그럼 돈을 요새 최근에 애플이 어디서 버냐? 바로 요거죠. 콩나물 대가리. 최근에 요거 팔아갖고 마진국 형님이 아주 재미를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이 콩나물 대가리랑 애플워치 두 개 웨어러블 시장으로 엄청나게 마진을 빨아먹고 있어요. 마진국 형이. 사실 이 웨어러블 시장이 잘 되려면은 주변 기기들, 이런 웨어러블 주변 기기들이 스마트폰이랑 얼마나 잘 연동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아이폰을 많이 깔아 놓으면은 이 주변 기기의 매출도 자동으로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샤오미, 오포, 화웨이 이런 애들이 갖고 있던 중저가 시장 내가 다 뺏어 오겠다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차세대 꿀단지가 있어요. 바로 요거죠. 구독형 서비스. 애플의 차세대 꿀단지. 여기 뭐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뭐 애플 TV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매달 아이폰 유저들한테 돈을 뽑아 먹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구독형 서비스로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엄청 요새 꿀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이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할 만한 컨텐츠가 굉장히 딸려요. 애플 TV는 넷플릭스한테 밀리고 애플 뮤직은 뭐 스포티파이한테 밀리고 하여튼 굉장히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애플이 뭐 디즈니를 인수한다 뭐 이런 썰들도 엄청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애플이 이게 차세대 꿀단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서비스들 구색은 갖춰놨는데 이런 서비스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려면은 그 전제가 아이폰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놔야 돼요. 애플은 본인 생태계 안에서 놀기 원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아이폰 SE2의 등장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컨텐츠 시장 강화, 점유율 확대. 그러니까 요새 아이폰 사면은 그냥 애플 뮤직, 애플 TV 뭐 이런 거에 1년짜리 구독권 막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애플이 차세대 꿀단지 컨텐츠 산업을 성공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이 아이폰 보급 대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을 많이 팔려면 어디? 바로 인도 시장으로 다시 귀결이 되는 거죠. 인도 형들 보세요. 이거 인구 증가율이 미쳤어. 이 젊은 인구들이 아이폰을 쓰고 애플 뮤직을 즐기고 애플 TV를 본다. 애플 주가 다시 한번 떡상의 기회가 오는 거죠. 이 가격 대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고가에서는 내가 압도적으로 한 70%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저가 시장에서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싸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여기 좀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요새는 이 새끼들 저가 제품을 되게 비싸게 파네. 야 형님 나가신다. 형님이 프리미엄 명품 싸게 특가로 푼다. 야 화웨이, 샤오미 거기 딱 기다려라. 형이 몽둥이 들고 찾아간다. 이 애플이랑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디? LG 스마트폰 돌파구는 매스 프리미엄 폰. 동네 주부인 저도 아는데 당연히 뭐 인도 시장, 중저가 시장 중요하다는 거 LG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G형이 매스 프리미엄 폰, 차세대 매스 프리미엄 폰 벨벳에 내서 중저가 시장에 다 먹겠다 야심차게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80만원인가 하죠. 거기다가 벨벳은 스냅드래곤 765예요 865가 아니라. 프리미엄 폰이 아니죠. 여기다가 야 LG 니네가 매스 프리미엄 폰 낸다고? 이게 프리미엄이냐? 형 A13 들고 왔다. 55만원이다. 진정한 매스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애정들은 출시하려고 상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이폰 SE가 와갖고 못질을 하는 거죠. 상자에다가 관장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LG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번 아이폰 SE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저가폰 시장을 애플이 먹겠다는 확실한 전략, 그리고 컨텐츠 사업과 웨어러블 사업을 크게 늘리겠다는 애플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요걸 지켜보는 재미가 또 올해의 재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파남이었습니다. 안녕.